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지금은 주어진 삶에 만족해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정말 괜찮은 사람도 만났었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날의 기억들이 떠올라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결국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저와 인연을 맺었던 남자들은 하나둘 떠나고 말았어요.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린 안 좋은 기억은 아마 평생 동안 저를 괴롭히며 제 삶의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루빨리 잊혀지면 좋겠지만 얼마 전에 집무실에 들어온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10년 만에 시모와 마주하게 되었고 저와 많은 부분들이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모도 저를 보고 많이 놀란 듯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잠시 잊고 지냈던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전부 떠오르면서 그날의 장면들이 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4개월 정도 지났을 시점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현정아, 일을 어쩌니? 너희 아빠 회사가 최근에 회사 경영 문제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예상한 대로 부도를 막을 수가 없었나 보다. 네? 아빠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뇨? 여태까지 잘 운영되어 오던 회사에 갑자기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계셨나 봐. 우리가 불안해할까봐 혼자서 해결 보려 하시다가 결국 수습할 수 없을 정도까지 어려워지고 말았어. 대출까지 많이 받은 상태라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질 거라는데 우리 이제 어쩌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말에 저도 많이 당황한 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우선적으로 아빠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으셨고 제 옆에 함께 있던 남편도 이 사실을 전부 다 듣게 되면서 점점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일단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안 전체에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엄마는 거실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한 곳을 응시하고 계셨어요. 아빠는 저희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봤지만 이미 많은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동안 이끌어 오셨던 회사가 눈앞에서 무너져 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해오시면서 위태롭게 버티고 계셨죠.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참혹했고 저희 집안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선 살고 계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생활비 제외하고 전부 다 빚 갚는 걸로 지출이 되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지는 않았네요. 그런 안 좋은 분위기 속에 남편 눈치를 봐가며 작은 집에서 생활하시게 된 부모님 집에 자주 왕래를 했었는데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베란다에서 시모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고 남편의 불만들이 저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말도 마. 정말 너무한다니까. 장인어른께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아예 일을 하실 생각이 없으셔. 그래서 현정이가 받는 월급으로 빚 갚고 생활비까지 대주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빚 갚는데 현정이 월급이 전부 다 나가게 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손은 벌리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어쩔 때는 냉장고 음식 전부 다 털어서 가지고 간 적도 있다니까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내가 버는 돈도 빚 갚는데 보태줘야 할 것 같고 은근히 눈치가 보인다니까요. 엄마가 옆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하필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혼이요?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죠. 아직까지 현정이를 사랑하고 있는걸요. 그냥 장인 장모님이 제 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삶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제가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장인어른 밑으로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집안까지 말아먹을 뻔한 거잖아요. 남편은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베란다에서 흥분하며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제가 흐느끼고 있는 소리에 놀란 남편이 뒤를 돌아보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저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제가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에 남편은 저와 함께 있는 자리가 많이 불편해 보였고 저와의 관계를 서둘러 회복하려고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방금 엄마랑 통화한 건 그냥 지금의 상황이 답답해서 한탄한 것뿐이라고.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털어간 것까지 전부 다 어머님한테 일러 바친 거야?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나는 이러고 싶겠어?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가뜩이나 안 좋은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당신은 생각이란 게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머님께서 나를 뭘로 보시겠냐고. 나도 한순간에 우리 집이 무너져서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건데 당신은 나에게 오히려 상처만 주고 있다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솔직히 장인어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 집안의 가장이 그러고 계셔도 되는 거야?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셨으면 회복을 못 하시겠어? 당신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래? 어머님께서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라고. 남편은 제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다고 되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불만들을 전부 다 시모에게 털어놓게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을 때 시모에게 전화가 오고 말았습니다. 안 받아도 무슨 말씀하실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안 받으면 더욱더 심각한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건 당연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연하게도 시모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뛰어오라며 통화를 끝내셨네요. 제가 말한 대로 시모가 저에게 화를 내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남편 귀에 들리자 난감한 표정을 보이며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작 본인이 일을 버려놓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듯 뒤로 빠지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남편과 싸워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고 기력만 빠질 것 같아 그날 처음으로 각방을 쓰게 되었네요. 그렇게 다음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퇴근하고 시댁에 들어간 순간 시모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 앉으라며 저를 손짓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너희 사돈어른 회사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망한 거냐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 지금 방법을 찾고 계시긴 한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빠 회사에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망한 거나 다름없네. 압류 스티커까지 전부 다 붙었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장 봐놓은 거 전부 다 털어간 거니? 아무리 집안이 거지가 됐다고 해도 먹을 것 하나 없이 싹 다 가져가면 내 아들은 뭐를 먹으라는 거야?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전부 제 사비로 장봐온 거예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이가 버는 월급은 관리비 외에는 전부 다 저금하고 있고요. 저는 생활비 빼곤 전부 다 부모님 빚 갚는데 지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이가 회식이 있다고 한 날 혼자 집에서 밥 먹기도 뭐해서 그럴 때 냉장고에 음식 몇 가지 가지고 가서 부모님과 함께 저녁 먹은 게 전부예요. 그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오해 푸세요. 어찌됐든 내 아들이 냉장고에서 뭐 좀 먹으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미리미리 채워놓던가. 그래서 언제까지 내 아들 붙잡고 있을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대충 들어보니까 내 아들 월급도 눈독 들이고 있다며?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아들이 마음이 약해서 이혼하자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모두에게 불행 아니니? 우리는 너희 집안에 금전적으로 보태줄 마음이 전혀 없다. 시모가 저를 부른 이유를 그때 알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했던 건 순전히 저희 집안 때문이었고 아빠가 무너지면서 빚만 떠안게 되니 더 이상 이득 볼 게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남편과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댁 집안도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시부께서 부동산업을 하시기 때문에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은 단 한 번도 시부모님께 손을 벌리려 한다거나 돈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는데 미리 겁에 질리신 것처럼 금전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네요. 그렇게 시모의 모진 말을 듣고 있던 도중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들어왔고 눈을 빠르게 돌리며 상황 파악을 하면서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와 시모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걸 눈치챈 남편은 다른 말로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지만 시모는 그이한테 대놓고 이혼하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건 엄마가 관여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투자자 나오면 장인어른 회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천년에 그런 허황된 꿈을 꾸니까 망하는 거야. 사돈댁 사업이 왜 망했겠어?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세요? 저희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이끌어오신 사업인데요. 평생을 회사에 바치셨다고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저희 집안 무시하시는 거 더는 들어주지 못하겠어요. 할 말씀 끝나셨으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고 뭐라고 하시는 시모의 말을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마를 새 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게 양가 집안에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는 해결 방법인 것 같아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며 기다리다 보니 남편이 늦은 새벽 시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고 있지 않은 저를 발견하곤 화들짝 놀라더니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저를 바라봤고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제 손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나도 어떻게 됐었나 봐. 우리 이제 막 결혼 시작한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앞으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지 않을게.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엄마랑 잠깐 통화했던 건 내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동안 나를 봐왔는데도 몰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이혼 생각만큼은 접어줬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당신도 우리 집안에 불만이 많았잖아. 계속 끌어봤자 안 좋은 상황만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그럼 누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보겠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나라고. 어머님께서 나를 가만 놔두실 것 같아? 이미 나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만하자. 남편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제 말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자기 잘못이라며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시간을 끌어봤자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호함이 필요했고 애원하는 남편을 뿌리치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명 안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함께했던 좋은 순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 또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가족이란 서로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모는 집안에 이득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먼저였고 저희는 계속해서 추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퇴근하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지만 제 결정은 아예 묵살한 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길래 화가 점점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려던 그때 남편이 갑자기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살펴보니 밑반찬과 몇 가지 음식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혼하려는 마당에 갑자기 이런 걸 저에게 주는 이유를 몰라 물어보니 근처 시장에서 사온 거라며 저희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건네주었네요. 괜히 싫은 말 듣게 될까봐 받지 않으려 하자 진작 이렇게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부모님 집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 제 손에 쥐어준 뒤 저를 밖으로 밀쳤습니다. 남편도 처갓댁에 같이 가고 싶지만 약속이 있다며 문을 닫아버렸네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했지만 일단 남편이 사온 걸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찾아가 음식을 채워드렸습니다. 이걸 전부 다 백서방이 준비한 거라고? 시장에서 이 많은 걸 샀단 말이야? 일도 바쁜데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네. 저 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래도 함께 사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도 지금 저희 집안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요. 생각 없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고민 많이 했고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더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니까 엄마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저희 부부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이게 다 내 부족한 탓이다. 현종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최대한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 눈앞에서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데 자식을 잃은 기분 같더구나. 우리 회사를 회복시켜줄 투자자를 찾고 있으니까 이후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한다. 아빠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 전해주마. 부모님한테 남편과 시모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차마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도 힘드신데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이야 어차피 알게 될 테고 남편에 대해 계속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은 하루빨리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다행히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진 않아 안심이 되었고 그렇게 부모님 집에 한참 동안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제가 부모님 집을 정해진 날짜에 찾아뵙는데 부모님 집에 가려고만 하면 저에게 항상 음식과 반찬을 시장에서 미리 사서 저에게 건네주었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길래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점점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혼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행동들이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고 사소한 거라도 신경 써주는 남편이 고맙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셨고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진 몰라 조심스럽게 다가간 순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며 패대기 치셨고 냉장고에 비닐에 쌓여져 있던 음식들을 제 얼굴에 집어 던지기 시작하셨네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당황해하고 있는데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막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 거냐? 어느 정도껏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음식을 만드는 족족 내 아들 시켜서 죄다 가져가는 거야? 돈도 없고 가난해지니까 자존심까지 내다 버린 거니? 어떻게 그 난리를 쳤는데 내 아들을 시켜서 냉장고에 보관해둔 음식을 가져오라고 시킬 수가 있어? 이혼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내 아들 이용해 먹으니까 좋지? 너 오늘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어머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이가 줬던 음식들 전부 시장에서 사온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있었고요. 제가 어머님께서 만드신 음식이었으면 받았겠어요? 가져오라고 시킨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 난리를 치시면 어떡해요? 현정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챙겨줬던 음식들 전부 어머님께서 만드셨던 음식들이야? 시장에서 사왔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을 돌릴지 몰라 고민하다가 장모님 댁에 갈 때 음식이라도 보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 급하게 엄마 집에 있던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건네준 거였어. 정말 미안해.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그동안 저를 속이며 시댁에서 음식을 가져왔다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시모에게 모진 말과 머리채를 잡혀야만 했고 음식물까지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말았네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실히 이혼하겠다며 못을 박았고 시모도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끝내 법적으로 남남이 되면서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어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 부모님 집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에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아빠도 발에 불이 나도록 투자자를 찾아 헤맸고 저 또한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며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보태드리면서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빠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그토록 바라던 기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운영하시는 회사의 미래를 좋게 봐주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투자가 진행이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아빠의 회사는 힘겹게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더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아빠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에 매진하셨고 저도 아빠의 회사에 들어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회사는 안정을 되찾으면서 저희의 삶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가족 모두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교훈 삼아 매번 발전해 나가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두 발로 뛰어다니며 회사를 키워오니 자연스럽게 선자리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일이 우선이었던 저는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저희 회사도 그만큼 단단해졌어요. 그런 바쁜 삶 속에 점심 한 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굶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을 하던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꽤 많은 인원들이 점심을 하지 못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분식 종류를 배달시키려 하길래 허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누군가 저희 회의실에 문을 두드리며 웃으면서 고개를 내밀었고 결제를 해달라는 말에 직원분이 제 직급을 말하는 순간 카드를 꺼내 고개를 돌렸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머, 너 현정이 아니니? 어떻게 네가 이 회사에 있는 거야? 여보, 방금 현정이한테 이사라고 하지 않았어? 현정아, 너 잘 지내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 많이 했는지 알아? 이사까지 달고 너 잘 나가는구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 현정이는 분명 성공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당신 때문에 귀한 며느리를 놓친 거라고. 설마 지금 배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반갑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 알고 있다.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길 건너편에서 푸드트럭 가고 있거든. 배달도 해주는데 갑자기 많은 주문이 들어와서 손이 모자라 우리 가족이 같이 오게 된 거야. 설마 너희 사돈어른 투자자를 찾게 된 거니?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김대리님, 여기 카드 드릴 테니까 결제하시고 돌려보내세요. 얘 현정아, 우리 10년 만에 보는 건데 너무 모질게 대하는 거 아니야? 나는 언제든 마음이 열려 있다. 그러니 내 아들이랑 다시 시작하면 무조건 받아주마. 조만간 우리 함께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도 될까? 지금 우리 꼴을 보면 대충 알겠지만 우리도 사업 하나 해보려고 전 재산 털었다가 쫄딱 망해버리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돼서 푸드트럭 하면서 힘겹게 살고 있다.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건 누가 봐도 인연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거야. 이따가 저녁에 회사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잠시 대화 좀 나누면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토록 보고 싶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을 1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동안 삶이 힘드셨는지 철판도 두꺼워지셔서는 직원분들이 밖으로 돌려보내려 하는데도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다음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기억에서 잊혀졌던 시모와의 안 좋았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길거리 노상 판매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불편 신고로 민원을 넣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마주하게 된 날부터 저희 회사 앞에서 저를 계속 기다리시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달라지는 거 하나 없는데 저를 붙잡아 다시 시도해보려는 시모의 악한 마음이 두 눈에 훤히 보였네요. 시모 혼자 안 되니 시댁 식구들 전부 다 회사 앞으로 찾아와 제 얼굴을 보겠다고 하길래 그 사람들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느낀 거지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언젠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걸 이번 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내칠 땐 언제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길 건너편에서 제 얼굴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고 계신 시모를 발견했네요. 평생 동안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시모는 아직까지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고 계실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